예, 안녕하세요. 이번 11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함수의 이제 좀 더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함수와 이제 매개변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매개변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값과 레퍼런스에 의한 이제 복사, 호출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재기함수라는 것도 알아보고 맵 남담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이제 매개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매개변수란 이제 함수에서 이렇게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의미하죠. 예, 이제 0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0개 매개 변수 함수는 이제 여기 매개 변수 함수 정의하고 함수 이름 쓰고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뭔가요? 프린트 3.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함수를 쓰게 되면은 화면에 3을 출력하고 뭐 어떤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매개 변수 함수는 이렇게 프린트 스퀘어라고 해서 예, 이 x 하나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 x 제곱을 이제 출력해주는 이런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개 매개변수 x라는 매개변수 한 개를 받는데 x 4를 전달해주면은 4의 제곱을 출력하고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하면은 2를 전달해주면은 2의 제곱을 출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한 개가 있는 함수도 있고 매개변수 두 개가 있는 함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프린트 애드 그러니까 애드 두 개를 넘겨주면은 두 개를 더한 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뭐 이런 함수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함수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함수와 원래 코드 사이에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매개한다는 거죠. 매개 둘과 연결해주는 그 변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 전체 함수는 전체 이제 코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 쪽에 입력 값을 전달해 주게 되고 이 함수는 이제 입력 값을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뭐 정의된 기능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함수도 있고 안 쓰는 함수도 있고 매개 변수 하나만 쓰는 함수도 있고 두 개 쓰는 함수, 세 개 쓰는 함수, 네 개 쓰는 함수, 다섯 개 쓰는 함수 뭐 여러 개의 함수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약간 오타가 있었네. 프린트 스퀘어가 아니라 프린트 애드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에서 이제 함수 정의에서의 매개 변수 개수와 함수 호출에서의 매개 변수 개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정삭 동작의 예를 보시면은 여기가 정의할 때 두 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x, y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한 것을 이제 출력하는 이런 함수인 건데 프린트 헤드 함수인 건데 그러면 두 개를 이제 호출할 때도 줘야겠죠. 만약에 두 개를 이제 주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 한번 볼까요? 파일 ex.py의 라인 4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서 이제 프린트 애드 3 여기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줄 내용에서 무슨 에러냐면은 타입 에러인데 프린트 헤드는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y.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결국 이제 missing one 하나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는 이제 개수가 정의할 때 두 개면은 호출할 때도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이름 없이 이제 호출될 때 매개 변수에 순차적으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가 이제 x, y를 받도록 하고 프린트 서브에서 3, 4를 넘겨주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x에 3, y에 4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3, 4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실행할 때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그 메모리를 기억하고 몇 번째 줄인지 함수 메모리는 없고요 공간이 그다음에 네 번째 줄로 가서 이제 이렇게 메모리 이 함수 호출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 전체 메모리에는 변화가 이제 없고 메모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참고를 해가지고 이 프린트 서브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줄로 가죠. 다시 첫 번째 줄로 가서 이때 이 죄송한데 약간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서 x는 3을 넘겨주고 x에다가는 y에다가는 이제 4를 넘겨서 대입을 이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함수 메모리에 대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함수 메모리에 이제 두 번째 줄로 가서 그 다음에 프린트 x-y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모리 변화는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끝났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함수 위치로 돌아왔는데 뭐 리턴되는 값이 없으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 특히
예,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 순차적으로 대입이 된다. 호출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 y 두 개라는 걸 봤는데요. 매개 변수 x, y라고 하는 두 변수를 봤는데 여기서 y에는 3을 넣고 x에는 5를 넣어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y는 요 부분 없이 3, 5라고 하면은 x에 3, y에 5가 들어갈 텐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넣고 싶고 명시적으로 y에는 3을 넣고 y는 x에는 5를 넣으라고 하고 싶을 때는 x에 이제 여기에 5가 들어가고요. y에다 여기다가 3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줄 갔다가 네 번째 줄로 돌아왔다가 다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줄로 가서 이, 이 매개 변수에 대한 값들을 넘겨주게 되는데 x에는 지금 5를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5가 이렇게 대입이 되고 y에는 3이 대입이 되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두 번째 줄 실행하고 프린트 x-y 뭐 2가 출력이 되겠죠. 2를 출력하고 이제 네 번째 줄로 다시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4, 1, 2, 4로 이제 실행이 되는 형태고,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을 넘겨줄 때 이렇게 이름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은 이렇게 함수 호출에서 매개 변수에 이제 값의 대입이 없을 때 미리 설정된 값이 이제 대입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9, y는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의 정의할 때 함수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 매개 변수는 어쩌고 매개 변수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게 기본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호출을 할 때 아무것도 호출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 값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3, 4 이런 식으로 값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호출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에러가 나야 되지만은 근데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에는 9, y에는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정의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메모리 함수를 기억하고 네 번째 줄 와서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시 첫 번째 줄로 돌아가게 되죠. 첫 번째 줄로 가서 이 x, y에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대입을 하는데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을 대입하는데 이제 이 전달해주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디폴트 값인 9와 10이 이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x-y를 출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다시 함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번째 줄로 와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정의에서 기본값 설정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반드시 설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개수는 기본값이 두 개 다 설정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오케이 정의할 때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부분적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다 그 매개 변수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설정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근데 여기는 보면은 둘 중에 한 개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기본값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어 있고 기본값 설정이 왼쪽에 있는 것만 기본값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에러라는 얘기입니다. 에러. 그러니까 오른쪽 매개 변수에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이제 기본값이 이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오른쪽 매개 변수에는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세 개라고 해봅시다. x는 그러니까 뭐 def 그다음에 펑션은 x는 뭐 7, y는 3, 뭐 z는 5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세 개가 기본값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요거는 오케이예요. 전부 다 설정되어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부분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요거 다 설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만 설정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에러. 요것도 에러. 그 다음에 요것도 에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에러. 왜냐면은 이렇게 이 중간에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것보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설정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요 definition 요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non-default argument follows default argument. 그러니까 기본값 설정된 게
예.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기본값 설정이 된 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어야 된다. 그 왼쪽에 있는 값, 요거를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y에도 기본값 설정을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비어있는 상태로, 기본값이 비어있는 상태로 왼쪽에 있는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넣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왼쪽부터 이제 차례로 대입이 되고요. 매개 변수의 값이 없는 경우는 이제 기본값이 대입됩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서브 3이라고 하면은 이 3은 x에 대입될까요? 아니면 y에 대입될까요? 이거는, 예, 왼쪽에 대입됩니다. x, 이 부분에 대입됩니다. 순서대로.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x에 지금 3이 대입되고 y는 10이 대입돼서 x-y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온 겁니다. 이제 값과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뭐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포인터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C 언어의 하나의 이제 통곡의 장벽 중에 하나인 포인터. 예, 요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제 포인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인터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레퍼런스와 이제 거의 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분인데, 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고, 딱 기능적인 원리, 저기 수준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 복사를 할 때, 이제 값에 의한 복사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있어요. 예, 어떤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할 때 이게 이제 즉 복사란 얘기거든요. 복사. 그러니까 여기서 a는 3이고 b는 a고, 그러니까 a에 있는 값 3을 b라는 변수에 다시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메모리 공간 보면은 a에 이제 3이 들어있는데 b는 a 하면은 b라는 메모리 변수에다가 이제 3에 있는 값을 5를 넣어라. 아니 3을 a에 있는 값 a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3을 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값의 다른 변수, 어떤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할 때 이제 값이 복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3 이 변수 b라는 변수에 이제 a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a 변수에 있던 값이 3이 복사되는 이 방식을 이제 값에 의한 복사라고 해요. 이제 값이 복사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의 값을 수정을 해도 원래 변수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예를 들어 이제 b에다가 b의 값에 플러스는 5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5를 더해서 다시 b에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b의 원래값 3에다가 플러스 5를 해서 8이 됐기 때문에 8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b는 8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제 해보면은 프린트 a는 3, b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b를 바꿔도 값, 그, 그러니까 b는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에 있는 값을 b에 넣는데 그 값 자체가 이제 복사가 됐기 때문에 b에 있는 값을 아무리 변경시켜도 a 값에는 영향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메모리 변화 보시면은 a는 3을 이제 첫 번째 대입이 되고 b는 3, 그러니까 a에 있는 3 값이 b에 있는 복사해서 대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b에다가 플러스는 5 했기 때문에 b가 8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b에 보면은 a는 3, b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a에는, 그러니까 b의 값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a의 값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값에 의한 복사가 일어나는 자료형들은 이제 기본 자료형들이에요. 이제 뭐 정수형, 실수형, 불리형, 문자열형 이렇게 좀 단순한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어떤 변수에 다른 변수가 이제 대입이 될 때 값이 이제 복사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어, 원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copy by reference 이런 얘기인데, 레퍼런스에 의해 이제 복사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어떤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에 대입할 때 레퍼런스가 복사되는 방식입니다. 이 레퍼런스 복사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레퍼런스가 복사되기 때문에 나중 변수 내부 값을 수정하면은 원래 변수의 값이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A는 이렇게 집합 1 리스트 1345예요. 집합이 아니고 리스트 1345. 그다음 B는 A에 했어요. 그다음에 B는 0. B의 0번째 원소를 7로 바꿨어요. 근데 출력을 해보면은 B가 이제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B가 0번째 이제 원소가 1에서 7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A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copy by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은행에 계좌가 있잖아요. 뭐 신한은행, 뭐 아니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이게 쓰는 게 이제 변수. 체크카드가 이 변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뭐죠? 그다음에 계좌가 이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A는 A에다가 1000을 빼면은 변수 계좌값이 이제 빠지겠죠. 이제 뭐 만 원에 있던 게 9,000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이름이 이제 그 계좌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는 뭐냐면은 이게 값에 의한 복사는 이제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 체크카드도 새로 만들고 계좌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 간에 서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이제 계좌 변수의 계좌를 뭐 어쩌고저쩌고 바꾼 거랑 B라는 변수의 계좌를 어쩌고저쩌고 바꾼 거랑 값이 이제 둘 간의 차이 없죠. 근데 이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같은 건 뭐냐면은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같은 계좌가 이제 연동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의 계좌에 뭐 1,000원을 빼면 A 체크카드로 1,000원을 이제 사용하면은 뭐 계좌가 빠지기 때문에 B의 체크카드에도 1,000원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연동된 상태로 복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값의 복사는 완전히 값 자체를 다 복사돼 버렸기 때문에 두 간에 이제 연동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는 이제 둘이 이제 연동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하나의 값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는 1345라고 했고 B는 A라고 하면은 1345긴 한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아니고 여기 제가 밑줄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연동된 값이에요. 레퍼런스가 복사됐기 때문에 연동된 값이다. 이 리스트에 대한 값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둘이 지금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그렇기 때문에 B에다가 이렇게 B의 0번째 원소를 7로 이제 바뀌면은 1에서 7로 바뀌면은 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이 이 카피 바이 레퍼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건 이제 내부 값을 바꿀 때 얘기고는 내부 값을 바꿀 때 이게 바로 카피바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값에 의한 복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서 A 공간에 이제 3을 넣고 B라는 공간에 이제 뭐 A는 3, B는 5 이렇게 하면은 B라는 공간을 또 만들고 5를 지금 넣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값에 의한 복사는 메모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리스트가 돼 있으면은 A는 이제 1, 3, 4, 5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B는 A라고 했어요. 이제 A는 1, 3, 4, 5고 B는 A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 1, 3, 4, 5 리스트 자체가 다 복사가 되지 않고 값이 이거에 그냥 달랑 사실 레퍼런스 값만 이렇게 이제 어떤 이걸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이런 걸 이제 포인터라고 하죠. 레퍼런스만 지금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A가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뭐 길이가 원소의 개수가 뭐 10만, 100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대입문이 있을 때마다 값에 의한 복사는 그 값들을 다 복사해 놔야 돼요. 이렇게 메모리 값들. 메모리의 사용량이 2배, 3배 금방금방 늘어나겠죠. 근데 레퍼런스는 뭐냐면은 카피바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레퍼런스만 복사해서 이거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요 그냥 뭐 한 정수 하나 정도의 이제 이 메모리 증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메모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퍼런스 복사했기 때문에 B를 바꾸는 순간 A도 바뀐다.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지금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값에 의한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런 컨테이너형 자료형에서는 이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일어난다. 왜냐면 컨테이너형 자료형은 길이가 가변적이고,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것들을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떤 이런 변수 대입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이제 더블, 트리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를 쓴다. 이제 이러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된 종류는 이제 컨테이너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이런 이렇게 컨테이너형 자료형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를 쓴다. 라고 이제 고려하시면 하시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파이썬은 이 내부가 좀 이제 다르긴 한데, 파이썬은 사실 모두 다 레퍼런스에 복사 뭐 이런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기능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기본형 자료형들은 이제 값에 의한 복사가 일어나서, 이제 값에 의한 복사가 이제 변 서로 다른 완전히 분리된 값이기 때문에 한쪽 변수와 바꾸면 다른 쪽 변수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제 이 컨테이너형 자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큰 데이터를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복사를 할 때 어떤 변수 간의 이제 복사가 이루어질 때 레퍼런스의 복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둘 간에 이제 연동이 되는 상태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한쪽을 바뀌면은 다른 쪽도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엔 사전형이에요. 그 키 A에 대해서 5가 대입돼 있고 키 B에는 이렇게 2가 대입돼 있는 이런 사전형이 있다고 할 때, B는 A라고 이제 복사가 이제 이 A 값을 B라는 변수에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B에 이제 복사되는 건 사실 이제 A 값 통째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다.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는 이제 새로운 키를 이제 C라는 키를 7로 해가지고 7을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B에는 당연히 이제 A, B, C, 그러니까 이제 7까지 있는 요게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B에서 바꿨는데 A에도 바뀌어 있더라. 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컨테이너 자료형들은 이제 복사할 때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를 해가지고 둘 간에 연동된 형태로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복사가 아니고 그냥 연동시켜버린 어떤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걸 이제 포인터라고 하기도 하고 레퍼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A는 이제 이렇게 값 자체가 있다고 하면은 B에는 이 값에 대한 이 A의 값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에다가 이렇게 7을 추가하게 되면은 A에도 이제 이런 변동이 있다. 메모리 변화가 있다. 이게 있어지게 된다. 왜냐면은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아니고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은 장점은 뭐냐면은 그 값 자체를 다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수 대입문에 있어서 그 메모리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를 바꾸면 다른 쪽도 의도치 않게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레퍼런스로 이제 복사하지 말고 값 자체로 이제 변수를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을 복사할 때도 값 자체로 복사할 수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사할 자료를 이제 자신의 자료형으로 감싸주면 이제 값에 의한 복사로, 이거는 이제 값에 의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A는 1345인데 이렇게 1345 B는 A라고 하지 않고 B는 리스트 A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리스트 값으로 해가지고 복사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A는 1345, B는 1345. 그러니까 둘 간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이런 레퍼런스가 복사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값 자체로 만들어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에다가 7을 추가했어요. B는 13457이 되죠. 그러면은 근데 A와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B와 A는 별개가 됐기 때문에 A는 변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A, 프린트 B에 보면은 A는 1345가 되고 B는 13457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컨테이너 자료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에 한 복사가 그 기본 설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의한 복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둘 간에 이제 값을 분리돼서 별개의 값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리스트 A 이렇게 자기 자신 어떤 그 복사할 자료에 자신의 자료용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하시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레퍼런스, 사실 그냥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든 게 C 언어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다시 정리하면은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 가변적인 자료형,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 이런 것들은 매번 값에 의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이제 두 배, 세 배 금방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그냥 그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그냥 복사했다 치고 복사했다 치고 그냥 그 연결시켜 놓는 형태로, 그냥 레퍼런스만 갖고 있는 형태로 복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 값에 의한 복사를 컨테이너 자료형에도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자료형으로, 복사할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자료형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가 딕셔너리 사전형인데 키가 A일 때 5, 키가 B일 때 2인 이런 딕셔너리예요. 그러면 이제 B는 이제 A에 대한 걸 이제 복사를 할 텐데, 대입을 할 텐데, 복사해서 대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딕트 A라고 하는, 그냥 A라고 하면은 레퍼런스가 복사되는데, 딕트 A라고 해서 그 자기 자신의 복사할 자료형의 자료형을 이제 쓰면은 값에 의한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도 이거고, A도 A오 B이고, B도 A오 B인데 둘 간의 연동성이 없어요. 둘 간의 연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B에다가 키 C로 데이터 7을 추가했어요. 값을 추가를 했으면은 B는 이렇게 바뀌어요. A는 근데 바뀌나요? 안 바뀌죠. A는 둘과 A와 B에는 연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 A 하면은 A5 B2, 그다음에 프린트 B 하면은 A5 B2 C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값에 의한 복사는 둘 간에 이제 값을 복사해 버리기 때문에 변수 간의 연동성이 없고 완전히 별개의 뭐 은행 계좌, 별개의 은행 계좌 같은 거예요. 예, 내가 은행 계좌에 이제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있는 계좌를 똑같이 복사를 했어. 그러면은 그 은행 계좌는 이제 또 별개로 운영되죠. 이제 예,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 100만 원 빼면은 여기는 아직 그대로 1,000만 원 있는 상황이고, 그 둘 개 변동이 별개가 되는데, 근데 그 그냥 내가 은행 계좌 하나를 유지한 상태로 체크카드만 그냥 발급을 했어요. 체크카드 그 은행 계좌를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A에서 체크카드 계좌에서 이제 뭐 1,000만 원 빼면은 B에서도 똑같이 빠져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는 이제 이렇게 연동된 복사기 때문에, 연동된 형태로 그냥 카피, 그 복사했다 치고 그냥 연동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값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를 바꾸면 하나를 바뀌게 된다. 요 얘기고요. 근데 값에 의한 복사는 완전히 복사했다 치고가 아니고 복사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둘 개가 이제 별도의 이제 값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단연적인 영향받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도 또 적용이 되냐면은 값에 의한 복사와 이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함수 호출할 때도 적용이 돼요. 함수 호출할 때도 이렇게 이 변수를 넘겨주게 되잖아요. 호출할 때도 매개 변수의 값이 복사되어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값에 의한 복사,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적용이 돼요. 이제 그러면은 기본형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값에 의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함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바꿔도 원래 이제 변수의 이제 값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z는 5예요. 그래서 프린트 z를 해보면 당연히 5가 나오죠. 근데 이제 z에 있는 값을 이제 x에 전달을 해서 x를 지금 5를 더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z에 있는 값을 x에 전달할 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기본형 자료형, x에 지금 z에 들어있는 값이 5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값에 의한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값에 의한 호출에 의해 전달이 되고, 그래서 x를 이제 여기서 지지고 볶고 5를 더하든 빼든 이제 곱하든 나누든 지지고 볶아봤자 z는 이미 값을 이제 값 자체로 그냥 전달해서 복사해줬기 때문에 z에는 0이 없다. 그래서 펑션 이제 끝나고 다시 z를 찍어보면은 z는 5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표로 정확히 또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줄에서 이제 펑션이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메모리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메모리에는 이제 공간이 없는 상황을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줄로 가서 z의 5가 이렇고, 프린트 이제 다섯 번째 줄에서 프린트하고,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서 이게 펑션을 이제 콜을 하죠. 콜을 하게 되면은 펑션 첫 번째 줄이구나. 첫 번째 줄로 다시 이동한다 그랬죠.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달을 할 때 Z에 있는 값 자체 5가 Z에 지금 X에 전달이 이렇게 된 겁니다. X에는 이제 함수 메모리는 X5가 되고 X에다가 지금 5에다 5를 더했기 때문에 5를 더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X에 1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6번째 줄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프린트 Z를 해보면은 여전히 Z는 바뀐 상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Z는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형 데이터들은 이 값에 의한 호출에 의해서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함수 매개 변수에. 근데 레퍼런스에 의한 호출이 있어요. 레퍼런스에 의한 호출은 뭐냐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에 레퍼런스가 복사되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됐나요? 레퍼런스가 복사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변수의 값을 수정하면은 원래 함수 외부의 원래 변수의 값도 바뀌게 돼요. 다시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펑크 이제 이걸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펑크가 첫 번째 줄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Z의 13이요. 이거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죠. 이건 컨테이너 자료형.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제 Z를 찍어보면은 Z의 13이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에 펑크 Z를 했어요. Z에 있는 이제 값이 X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컨테이너 자료형들은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에 이 13 자체가 이렇게 첫 번째 줄로 이제 여섯 번째 줄, 첫 번째 줄로 갈 때 13 자체가 다 복사되는 게 아니고 13에 대한 레퍼런스가 복사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연동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펑션 안에서, 함수 안에서 x를 변화시켰어요. x의 0번째를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얘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바깥에 있는 함수에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값에.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상황일 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요?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레퍼런스에 의한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파이썬은 이렇게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 가변적이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의한 복사를 하지 않는다. 어떤 변수 대입할 때. 그래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이제 값을 공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한쪽을 바꾸는 순간 원래 연동되어 있는 값도 바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섯 번째 함수를 끝내고 여섯 번째 줄로 돌아와서 이렇게 일곱 번째 줄 Z를 찍어보면은 Z가 바뀌었어요. Z를 여기서 중간에 바꾼 적이 없죠. 바꾼 적이 없는데 이 함수에 호출할 때 이 Z를 넘겨주면서 레퍼런스로 넘겨줘서 이 레퍼런스에 의해서 X를 바뀜으로써 Z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값을 찍어보면은. 그쵸. Z는 요 네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만 보면은 Z는 13으로 한 다음에 바뀐 적이 없잖아요. 바뀐 적이 없는데 ZZ 찍어보면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왜 바뀌었냐? 그 Z 레퍼런스 콜바이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가 넘어왔기 때문에 X가 지금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둘 간에 서로 연동이 돼 있고 X를 바꾸는 순간 Z도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함수 메모리에서 X를 바꾸는 순간 연동되어 있는 Z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에 의한 호출.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인 좀 동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동기가 뭐냐면은 그 이제 복사를 할 때 이 데이터가 많은 이런 컨테이너 자료형 10만 개, 100만 개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 자료형 같은 경우는 그 값을 매번 복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메모리에 대한 비효율적인 이제 그 사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그 기본적으로 복사했다 치고 그냥 그 뭐야 이 연동시킨 상태로만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Z와 X가 여기서 이렇게 연동된 콜바이 레퍼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쪽을 바뀌시면은 다른 쪽이 바뀌게 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이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컨테이너 자료형도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를 안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이 Z를 넘겨줄 때, 여기 Z를 넘겨줄 때, 여기다가 어떻게 넘겨주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펑크, 리스트, Z 이렇게 넘겨줬다면은, 여기서 X에 이제 요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값으로 만들어진 것이 X에 넘어가기 때문에 값에 의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X에서 지지고 볶아도 이렇게 한 경우에는 Z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말씀드렸었네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콜바이 레퍼런스 그 컨테이너 자령들은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그 콜바이 밸류 형태로 이제 전달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그 데이터 타입을 앞에 붙여준다. 리스트 Z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콜바이 밸류 형태로 이제 넘어가서 이 두 개가 이제 그 전달해준 것과 전달된 매개 변수 간에 링크가 서로 없는 거고 그래서 X에 대해 지지고 볶아도 Z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걸 원할 때는 컨테이너 자령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기 함수는 리커시브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리커시브 함수, 리커시브 펑션. 제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호출하는 이제 함수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예를 들어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 4팩 어떻게 구하나요? 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 어차피 상관이 없죠. 곱하기 1은 어차피 생략해도 되고 이 부분은 아무튼 자기 자신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곱해가는 게 이제 팩토리얼이죠. 이게 4팩토리얼 계산할 때 팩토리얼 계산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함수가 이제 제기 함수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코드예요. 요런 코드. 예, 제기 함수는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이건 시험에 안 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하는 그 원리적인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험에는 내진 않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함수는 x가 자기가 받는 이 매개 변수의 값이 2보다 작으면은 그때 이제 리턴 2를 2 그러니까 2 또는 1이겠죠. 2 또는 1 자신한테는 리턴하고 아닌 경우에는 어떤 걸 리턴하냐면은 x에다가 팩토리얼에서 1 뺀 거를 다시 실행해서 리턴을 하래요. 이게 이 부분이 제기함수예요.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 팩토리얼 x는 x 곱하기 팩토리얼 x 마이너스 1 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f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순열 배울 때 하는 그런 얘기랑 같은데 수열 배울 때 fx는 뭐 1 또는 2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2보다 이제 작으면 x가 2일 때 이렇게 종료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보다 클 때는 그 자기를 이제 곱하고 그의 팩토리얼 자기 자신 1 뺀 팩토리얼 이제 곱하다 보면은 이제 요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F4를 해보면은 F4는 4 곱하기 F3이죠. 또 F3은 얼마예요? F3은 3 곱하기 F2예요. 그 다음에 F2는 얼마예요? F2는 이제 F2는 2죠. 그렇기 때문에 예. F2는 2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F2를 계산할 수가 있죠. F2는 2기 때문에 F3은 6이 되고 F3은 또 계산이 됐다 그러면은 요 F3에다가 6을 대입하면은 4 곱하기 6해서 24가 되는 거죠. 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요 과정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계산하는 요 제기함수 과정을 지금 이제 이 함수로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팩토리얼 4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해보죠. 첫 번째 줄에는 이제 팩토리얼 함수를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다 기록을 했고요. 다음에 요 정의 부분 다 건너뛰고 여섯 번째로 가가지고 함수를 호출했구나. 다시 그러면 함수 메모리를 만들죠. 메모리를 만들고 그 자기 x에다가 4를 넣어요. 4를 넣고 두 번째 줄 가니까 이보다 작네요. 그 false네요. 그러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4 곱하기 f 팩토리얼 3이 지금 예 실행이 된 거예요. 팩토리얼 3을 또 이제 호출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3을 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새로 메모리를 만들고 이제 그 x는 3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 메모리는 지금 팩토리얼 3에 대한 함수 메모리예요. x는 3이 전달된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보다 작냐? 작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번째 줄에서 이 부분에서 실행되는 거는 이제 3 곱하기 팩토리얼 2인 거죠. 2. 그래서 팩토리얼 2가 또 호출이 됐기 때문에 함수 메모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팩토리얼 2에 대한 함수 메모리죠. x는 2가 대입되고 다음에 두 번째 줄 갔더니 이거 작고냐 같네요. 작고냐 같네요. 맞네요. 그러면 세 번째 줄로 가고 오늘 리턴 2를 하라는 얘기예요. 2를 했더니 2를 했을 때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팩토리얼 2를 구하라고 한 요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몇째 줄이에요? 넷째 줄이죠. 그래서 다시 이 3 곱하기 2에서 리턴 6이 또 되면은 팩토리얼 3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리턴 24가 되고 그리고 fx가 24가 돼서 프린트 fx가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제기함수가 좀 약간 복잡하죠. 예.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요런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점화식이라는 점화식. 예. 점화식 문제를 이렇게 그 함수의 제기 호출로 이제 풀 수가 있고 그렇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런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이 점화식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네. 뭐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런 게 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해가면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 함수를 이제 대기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맵 리듀스 아니 맵 리듀스 말고 맵 함수 람다 함수입니다. 예, 맵 함수 람다 함수는 파이썬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뭐 가끔씩 좀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빈도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함수는 이제 뭐 할 때 쓰냐면은 특정 함수를 리스트 원소에 각각 매핑해서 적용시킬 때 이제 쓰는 함수가 이제 맵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문자열로 1, 4, 5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두 이제 여기다가 int 1, int 3 두 번째 원소에다가도 세 번째 원소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트를 다 적용해가지고 이 새로운 아이의 요런 형태의 그 숫자형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함수, 인트라는 함수를 리스트의 각 원소에 매핑해서 적용시키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맵 함수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맵하고 인트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들어가면은 이 리스트가 지금 135잖아요.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135에 각각의 인트 함수가 1에 적용되고 3에 적용되고 5에 적용되고 이렇게 맵핑 형태로 적용되게 하는 게 이제 맵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다시 만들게 되면은 예, B에는 이제 출력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A에는 지금 문자열 1, 문자열 3, 문자열 3이 있게 되는데 인트로 각각을 맵핑을 해서 다시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B를 이제 보면 135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이제 어떨 때 좋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제 한 1000개, 10,000개 있어요. 그때 각각 데이터에 어떤 뭐 절대값을 씌워주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익스포네셜 함수를 곱해주고 싶다든지 이렇게 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싶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요 매핑 함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포문을 일일이 돌려야겠죠. 포문 돌려가지고 각각 원소에다가 곱한 것을 어떤 뭐 그 함수 변화를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맵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 원소 각각에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이렇게 써주면 이 리스트에 그 적용시키는 함수가 원소마다 차례로 포문은 마치 포문 돌듯이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매핑을 쩍쩍쩍 해가지고 결과를 모아서 리스트로 다시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퀘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스퀘어 함수는 이제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값에 이제 제곱을 돌려주는 함수네요. 여기에 만약 3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9가 돌아오겠죠. 2가 들어갔다 하면 4가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A는 이제 147이에요. 그러면 이 스퀘어 함수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맵하고 이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 콤마하고 적용될 리스트를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제 변화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 보면은 A를 출력해보면 147인데, B를 출력해보면은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제곱으로. 1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제곱을 된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맵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람다 함수를 볼게요. 람다 함수는 이제 함수의 이름 없이 입력과 출력으로만 이제 구성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문법은 람다라고 하고 x하고 그 다음에 어떤 x를 어떻게 가공할지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람다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쓰는 방식은 항상 이게 정의를 하고 이름을 가지고 이제 쓰는데 이름 없이 그냥 어떤 x를 결국 x제곱으로 이제 바꾸는 함수잖아요. 그런 함수적인 기능만 이제 쓰고 싶을 때 이름 없이 간단하게 변형 함수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람수 함수를 씁니다. 맵 함수와 솔트 함수와 연결시켜 많이 사용하는데 한번 예제를 보시면은 def scale x 이렇게 스퀘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 함수는 뭐냐면은 x가 이제 입력으로 돌아오면은 3이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3의 제곱 3 곱하기 3 9가 이제 돌려주는 이런 함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예시와 같이 147에 대해서 맵을 했어요. 그 스퀘어 함수를 각각 원소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맵 함수 하면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준 요거기 때문에 B를 찍으면 A는 147, B는 1, 16, 49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함수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스퀘어 함수를 정의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맵 함수를 쓸 때 람다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147이 이렇게 있고 맵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이름 없는 함수예요. 람다 x를 그냥 받아서 x제곱을 돌려주는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함수 x를 받으면은 x제곱을 돌려주는 함수가 x를 받으면 x제곱을 돌려주는 함수가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을 받으면은 1 곱하기 1을 돌려준 함수 1이 돌아오고 4를 받으면은 4 곱하기 4가 돌려준 함수 16이 돌아오고 7 받으면은 7 곱하기 7이 돌아오는 함수가 이제 적용이 돼서 리스트로 만들어지면은 B에 저장된 이제 리스트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람다 함수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함수에 대한 굉장히 축약된 형태의 이름도 없이 무명의 입출력만으로 구성된 그런 간편 함수다. 이렇게 함수 중에서 함수를 구성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트 함수에도 많이 연관시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A는 7,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A.점 솔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오름차순 가장 작은 게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면 가장 작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순이 됩니다. A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A를 여기서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4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점 솔트 또 솔팅 하는데 이번에는 키라는 건 이제 어떤 이 원소를 이제 요 키에 대한 함수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정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키라는 이제 옵션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이 함수를 넣어주면은 이 함수를 적용한 것에 기반해서 이제 솔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냐? 여기에 함수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함수. 그래서 x 이 람다 함수인데 x를 ABS라는 건 지금 이제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으로 이제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7은 7이 돌아오게 될 거고 4는 4가 돌아오겠고 이 마이너스 1은 1이 돌아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각각을 이제 정렬을 하는데 요것을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해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제일 작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4, 그다음에 절대값이 제일 큰 7. 이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맵 함수와 이게 솔트 함수를 이제
쓸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람다 함수라는 게 또 있어요. 예. 오늘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함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 매개 변수 할 때 특히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그 정의의 부분에서는 오른쪽을 다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호출을 할 때는 왼쪽부터 이렇게 대입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값에 의한 복사,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이 얘기했죠. 예, 이 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 약간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다 그냥 값에 의한 복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이제 근데 컨테이너형 자료형 값을 뭐 100만 개, 1000만 개 넣을 수 있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그것들을 매번 값을 다 복사하면은 그 메모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만 이제 복사해서 둘 간에 이제 공유하도록 그냥 만든다는 식으로, 그래서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컨테이너 자료형에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기함수도 이제 배웠고요.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 특히 뭐 팩토리얼 같은 이제 그 뭐죠,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풀 때 쓰는 게 재기함수라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다음 맵 함수, 각각의 이제 리스트에다가 어떤 특정 함수를 다 매핑해가지고 적용시키는 함수고, 특히 이런 거 쓸 때 람다 함수, 이름 없이 그냥 어떤 값을 바꿔라 라고 이제 정의된, 입출력만으로 정의된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한다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